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336페이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과 세액. 세액의 계산. 자, 그래서 이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이 내용을 양도소득세, 다른 표로 계산구조, 계산하는 구조 프레임이 필요하죠. 그래서 계산구조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과정을 받게 되는데, 자, 먼저 과표와 세액 산정의 과정에 당연히 팔아야겠죠. 그래서 양도가액부터 출발합니다. 양도가액. 양도가에서 출발해서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양도차익을 구하죠. 차익. 이 계산 과정은 정말 필수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양도차익을 구한 다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해서 양도소득금의 과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에 구한 다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하죠.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까지 구하는 과정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제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면 곱하기 양도소득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오죠. 산출세액. 그러면 산출세액을 구해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한 감면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차감해서 결정세액,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이 되면 더해서 총 결정세액, 이미 납부한 세, 이미기자 기 납부세액이 있으면 차감을 해서 양도소득 납부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소득 납부세액. 이 과정이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의 틀이죠. 그래서 네 번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 양도인 산출세액은 어느 세금이나 기본이죠. 과표의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니까. 그래서 결정세액, 총결정세액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세액 과정의 흐름이 있는데, 이 계산 과정에 있어서 양도차익 첫 번째, 두 번째 양도소득금액, 세 번째 과세표준 과정은 필수자료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그랬을 때 필요를 차감해서 굳이 시간은 이꼬르 양도차익, 특별공제 차감해서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차감해서 과세표준 나오죠. 그래서 이 과표가액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양도소득금액의 소, 과세표준의 과. 그래서 이 세 과정의 첫 번째 양도차익, 두 번째 양도소득금액, 세 번째 과세표준의 두 번째 과정인 양도소득금액 과정 놓치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하실 때 양도차익의 양도소득금액의 소, 과세표준의 과. 그래서 차, 소, 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뭐 학과 보면은 무슨 과 있죠. 그래서 차속과. 그래서 차속과의 양도 차익인데 우리가 과를 조금 변형하면은 차속과라든가 배추 심는 과, 채소과 있죠. 농업학교에. 그래서 채소과, 채소과 다니면서 그 학과에 특기를 잘 살려야지 취업도 잘 되겠죠. 그래서 차속과, 채소과 다니면서 특별공제, 기본공제, 그래서 창도차익과 소득금액 사이에 특별공제, 소득금액과 과표 사이에 기본공제가 있죠. 그래서 차속과 다니면서 특기를 다 그과 다니면서니까 그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차속과 특기를 살려라. 자, 이런 틀을 뭐 반복 정리하면은요, 이렇게 규정 틀을 잡고 있어야지 이제 과정에 따라 이 산정을 하나씩 과정에 따라 정리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차속과 다니면서 특기를 살린다. 자, 이런 틀을 잡아서 이 과정만을 가지고도 뭐 두세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계산 과정의 첫 번째 양도차익 과정을 한번 보죠. 자, 가로로 되어 있는 식을 한번, 자, 세로로 되어 있는 거 한번 가로로 한번 정리하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차익이 되는데 이때 양도가액은 양도 팔아서 발생한 총 수익금액을 양도가액이라면 필요경비 소득세법 공부하면서 양도세 공부하면서 필요경비 모르면 절대 안 되죠. 그랬을 때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은 양도가액의 총 수익금액을 얻으려면 그러면 수익금을 얻기 위한 희생된 소비된 가치를 필요경비라고 하는 거면서 양도가액은 팔아서 발생한 총 수익금액의 의미가 되고 필요경비는 총 수익금액을 얻기 위하여 희생된 소비된 가치를 필요경비로서 양도소득세는 필요경비가 인정된 세금이 된다. 그런데 이 식을 좀 변형을 해보면은 양도차익, 자, 이꼬로 양도가액, 자, 땡땡, 필요경비하면 가로 열고 취득가액, 자,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만 의미한 게 아니라 취득가액 위에 나머지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이 양도차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우리가 일반 생활하면서 자 3억 주고 샀던 땅을 5억에 팔았다면 2억 원이 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은 양도차익이 2억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취득가액 이외에 나머지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양도차익의 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자 하면서 더해서 차감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서 우리말 테스트 가장 제가 이제 일요일 과정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죠. 가장 기초적인 이론적 요구 있으니까 자 우리말 테스트 봐보세요.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 이 말하고 필요경비로 자, 로 인정된다. 된다. 자, 이 말. 그럼 결론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말은 필요경비로 인정된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즉 보면 10번 보세요. 요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돼서
양도 차익을 줄이는 금액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도 차익 우리가 계산의 과정에 양도가액 것인가 해서 필요경비를 우리가 차감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자, 이 말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말과 같이 의미를 좀 명확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양도가액에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양도가액의 적용 기준. 이럴 때 이 양도가액의 적용 기준에 우리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소득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번호를 부여하면서 정리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1번 하면은 토지 또는 건물 팔 때,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팔 때, 3번 주식 팔 때, 4번 기타 자산 팔 때, 5번 올해 신설된 파생 상품을 팔 때 대상 소득이죠. 이럴 때 이 양도가액의 적용 기준은 토지 건물을 팔든 부동산은 권리를 팔든 주식을 팔든 기타 자산을 팔든 파생 상품, 행위, 거래는 발생한 소득이든지 양도가액은 동일하게 실지 거래가액, 실지 거래가액에 의합니다. 그러면 실지 거래가액이란 양도자, 양수자, 팔고 산사는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실지 거래가액, 우리가 뭐 생활하면 줄여서 그러면 실거래가, 뭐 더 줄이면 실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팔고 산사는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할 때 이 양도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이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하니까 이 취득가액의 적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방법이 있는데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할 때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할 때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뭐 원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해야 되고 그에 따른 필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로서 양도차익에 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외외적 의미를 줄 수 있는 게 요 실지 거래가액, 양도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이 양도가액인데 이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거나 허임이 명백해서 인정할 수 없을 경우가 있겠다. 또 경우 나오죠. 세법 공부 잘 하시려면 경우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경우를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 실지 거래가액이 의하는데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계가액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추계가액에서 적용이 되는데 이 추계가액은 자 매매 사례가액, 자,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데 이 추계가액은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지켜야 되죠. 그래서 양도가액의 추계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취득가액도 실질 거래가액에 의하는데, 자, 취득가액의 실질 거래가 역시 확인이라든가 허위 명백해서 인정할 수 없을 경우가 있겠다. 자, 이럴 경우 역시 추계가액이 적용이 되는데, 이 추계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가액 세 번째, 자, 환산가액, 기준시가, 자, 기준시가 등에 하는데, 역시 추계가액은 순서입니다. 자, 순서를 지켜야겠죠.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자의 순에 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계가액의 좀 틀을 보면은 양도가액의 추계에는 환산가액이 없죠. 근데 취득가액의 추계에는 환산가액이 보는 것도 두세 번 최근에도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산가액은 바로 자가 추계가액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겠지만,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적용이 되지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구분해서, 그래서 순서가 되기 때문에 환산가액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순서 공통이 매매 사례, 감정가액, 기준시가는 거의 순서는 공통이죠. 그래서 정리할 때 매매 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기준시가 기에서 추계가액의 적용 순서는 매감 환기. 그래서 매감 환기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매우 심한 감기가 오면, 우리가 감기가 심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온열로 춥다고 그러죠. 그래서 좀 한기를 탄다고 그러죠. 추위. 그래서 한기든지 환기든지 매우 심한 감기로 한기가 든다. 이래서 매감 환기, 이렇게 순서를 꼭 기억을 하면, 이 순서만도 두세 번 또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지난해 시험에도 이 매감 환기의 순위 역시 답으로 된 문장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매우 심한 감기로 환기가 든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실질 거래가액에 의하는데, 외외적으로 이런 실가를 적용할 수 없을 때, 확인 인정할 수 없을 때 매감 환기 또는 매감 기라고는 추계가액에 의하는데, 이럴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추계가액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지, 아무리 추계를 할지라도 매매 사례 등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방법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득가액까지 적용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을 적용할 경우가 있고, 취득가액을 추계로 적용할 경우가 있겠다. 그렇죠? 이럴 경우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을 적용할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구분해서 적용이 되고, 취득가액을 추계에 의할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다시
범위 구분하겠지만 자본주의 또는 양도비는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을 적용할 때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팔 때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자본주의 양도비로 구분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 왜?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으로 하니까 나머지 비용도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빼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취득가액을 축에 의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공제, 여기서 이 계는 개괄계자거든요. 계산산자니까 필요경비로 개괄적으로 계산해서 공제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 계산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소득세법에 하여 정해진 금액을 계산공제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만 공제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타 필요경비의 틀이 취득가액을 실가로 할 때에는 자본주의 양도를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빼주는 거고, 다음에 자 축에 의할 때는 추산해서 산정한 가액으로 하니까 나머지 필요경비도 법에 의해서 정한 금액만큼만 공제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납세자가 마음대로 선택 못합니다. 그래서 이 틀에서 우리가 변형 과정에 한 3년 전에 개정이 돼서 기출로 했던 문제도 역시 3월 5월 과정 가서 심할 때 하겠지만 기본 틀로서 원칙 틀을 좀 잡아야겠죠. 그래서 그 원칙들이 자, 그러면 양도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이 할 때 취득가액도 실질 거래가액, 자 자본주의 양도비가 적용되니까 자 정리하면 실자양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공부도 장기를 쓰죠. 그래서 10월 달쯤이니까 우리 시험 보는 날까지 몸 관리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이 실실거리면 몸이 좀 허약하고 만약에 리듬이 떨어지면은 학습 능률도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실실거리면 우리가 우리가 일반 이런 게 있죠. 자양강제, 몸 보양하는 자양강장제 있죠. 그래서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를 드셔라. 이렇게 틀 잡아서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 틀을 잡아놔야 축에 의할 때 필요금이 계산공제가 적용된 틀을 잡게 돼서 그 틀에 따라서 우리가 규정을 또 하나씩 정리해 가는 거면서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를 드신다. 자, 이 설명 안에서 정리 틀이 3개나 나왔었죠. 계산구조에 있어서 채속과 다니면서 특기를 살린다. 자, 추계가액은 순서를 지키는데 매우 심한 감기로 환기가 든다. 그리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방법에서의 원칙은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를 드셔라. 이런 틀을 좀 잡아서 정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338페이지 자 이제는 양도 차익에 대한 우리가 기본 틀 했으니까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차익 계산에 필요경비를 한번 계산해 보죠. 양도가액을 실로 하니까 그래서 양도가액이 실은 의미가 없죠. 큰 정리했으니까. 그럴 때 실지거래가액에 한 필요경비는 뭐죠? 교재 338페이지. 그러면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하면 취득가액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가 있었죠. 필요경비. 자, 그래서 이 취득가액이 실지 거래액에서 실지 취득가액이다. 그러면 실지 취득가액 말은 실지 거래가액이 한 취득가액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기타 필요 경비하면 자본 쪽 지출액하고 양도비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실지 취득가액의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실지 취득가액은 자, 취득에 따른 든 비용 등의 취득 원가가 있겠다. 취득에 든 비용 원가 있겠다. 원가가 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의 실지 취득가액이 되는데, 그러면 취득 원가에 자, 취득세라는 지방세하고 재산세라는 지방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취득 관련 조세가 되니까 자,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건데,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다 할지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된 세금인데, 재산세는 보유 관련 세금이 되기 때문에 실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대표로 취득에 든 비용 원가가 실지 취득가액인데 취득세는 포함을 하지만 재산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실지 취득가액을 우리가 결정함에 있어서 부당행위 계산으로 인한 시가초과액이 있는데, 이 시가초과액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 다음 단원에 가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공부할 때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시가가 아니라 시가초과액이 제외가 됩니다. 자, 뭐라? 자, 배트맨 부가가치세가 배트맨 그랬죠. 폐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죠. 폐업 후에 그러니까 잔존 남아있는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폐업 시 잔존물에 대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어진다. 자, 이 경우에는요, 자, 폐업을 좀 생각해 달라. 그 말에서 폐업 후 잔존물에 대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데, 최근에 개정 내용에서 2015년 개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후 잔존물에 대한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니까 필요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가치 할인차금도 포함이 되는데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가치 할인차금도 여러분이 학개론 등을 공부를 하면서 자, 명목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현재가치라고 하는데, 그 현재가치 금액의 명목금액과의 차이가 나는 금액을 현재가치 할인차금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현재 할인차금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서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데 좀 주의할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건물 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그래서 자, 현 할인차금이나 가치 감소에 따른 비용
감가상각비에 있어서 뭘 주의해야 되냐면 사업소득 금액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 산입이 됐냐 되지 않냐, 필요경비로 산입된 거하고 산입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사업소득 금액 계산을 할 때 자,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산입된 것에서 제외된 것은 자, 취득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제발 보세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는 말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된 말이 자, 같은 의미라고 그랬는데, 네. 자, 필요경비로 산입 인정된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같은데 왜 취득가액에서 제외되고 필요경비 산입된 것에서 제외된 건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냐? 이럴 때 이 소득 금액이 사업소득 금액이다 그 말.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중 하나죠. 자, 첫 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자, 소득 금액은 양도차익 계산에 따라서 두 번째 양도소득금액 과정입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을 하는데 그 양도차익을 산정을 할 때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 여부를 따지는 거죠. 그런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사업소득은 제가 일률 과정서는 우리 앞에 이미 단어 있었는데 좀 건너왔죠. 자, 제가 3월월 과정 분명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할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대여,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그게 부동산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임대소득인데 그 임대소득은 사업소득 범위가 됩니다. 근데 사업소득은 매년 5월 달에 종합신고를 하거든요. 매년 5월 달에 냅니다. 5월 달에 매년 낼 때 네, 감가상각비나 현재가치 할인 차금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산입이 돼서 공제를 받았다면 양도수금 팔 때 차익의 부담이 생기죠. 나중에 임대부동산을 팔 때 자, 양도소득 금액 계산을 할 때, 차 계산할 때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또 양도세 계산할 때 또 인정하면 두 배 따블이잖아요. 이중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소득 금액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양도차익 계산을 할 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문장으로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 사업소득 금액하고 양도소득 금액하고 좀 그 소득의 소득을 구분하면서 정리하면 구분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이 포인트예요. 자, 계산 시에 필요한 산입 여부를 따지면서 봐야겠죠. 자, 다음 이제 취득에 따른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 화해 비용이 있습니다. 소송 화해 비용. 자, 이 소송 화해 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포함이 된다. 하나만 더 해보죠. 자, 약정에 따른 거래 금액에 자, 이자 상당액을 거래 금액에 가산하기로 이렇게 확정된 거라면 이자 상당액도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포함이 되어진다. 일반적인 이자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거래를 하면서 약정에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서로 이자가 발생되는데 그 이자를 거래가액에 가산 포함해서 결정을 했다면
그 이자 상당액도 취득가에 포함이 되는데 건너처럼 추가라든가 지연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 사고 땅 살 때 대출을 받죠. 은행에. 그러면 대출에 따른 이자 있죠. 대출금. 그 이자는 필요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자 상당액은 약정,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 약정에 의하여 자 이자 상당액을 거래가액에 가산하기로 이렇게 확정이 됐다면 그 이자 상당액을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에도 취득가액의 결정에 내용이 있지만은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설명한 내용을 반복해 가면서 정리하시되 부당이 계산의 규정만 지금 큰 설명을 좀 안 드렸죠. 그래서 이 단원가서 한 번 더 확인시키는데 시가가 제외라 시가 초과액이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취득가액을 한번 알아봤다면 나머지 기타 필요 경배면 뭘 드시라고 그랬죠? 자양강장제 드셔야겠죠? 그래서 자양강장제를 드셔야 되니까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액이 있는데 자, 여러분 개론등을 하면서 조금 자, 교수님 따라서 언급한 수는 있지만은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하고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라는 걸 먹어야죠. 하지만 수양강장제는 없잖아요. 수익적. 그래서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 인정이지만 수익적 지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자 내용연수 사용하는 내용연수 연장 자, 내용연수가 자 늘어난다거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면 대로 증축비용, 건물 올리는 증축비용 등이 자본적 지출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냉난방시설 설치 등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은 증축비용 등이 자본적 지출액의 범위가 되는데 그러면은 수익적 지출이란 능률 유지시키거나 원상회복시키는 추선비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서 능률 유지시키거나 원상회복시키는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서 필요비 인정받을 수가 없는데 대표 어떤 거냐면 도장공사비는 페인트칠을 말하죠. 페인트칠, 도장공사비 등은 수익 지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정도 편하게 한번 이해하려고 아파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아파트로 들어가 보면 집에 따라 발코니 확장해 가지고 확장한 집이 있고 확장 안 한 집이 있죠. 그러면 박전이고 확장을 하면 자 방이라든가 우리 발코니라든가 거실의 확장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금으로 인정이 되지만 싱크대 교체 시죠. 아파트의 싱크대 교체 비용은 자본지나 수익적 지출의 범위가 되기 때문에 필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해하려면 방 확장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의 범위고 싱크대 교체비는 수익적 지출의 범위가 되거나 이렇게 잡아서 자본주는 필요 인정이 되지만 수익주는 인정 안 해서 자 후로 지금 내용을 더 정리하겠지만 자본적 지출하고 특히 수익적 지출이 어떤 거냐면 확실히 알아도 자주 나온 문제 중에 하나지만은 답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 지출 구분을 명확해서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 연장 자본 지출인데 이 자본적 지출액이란 단순히 이렇게 정지면 자본적 지출액 등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 규정에는요 이 등이에요. 그 등이 뭐냐?
그 이외에 취득을 해서 보유함에 따라서 지출한 금액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자본적 지출액의 범위에도 취득고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 화해 비용도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자, 이 양도 자산의 자, 용도 변경을 한다거나 개량한다거나 이용 편의 이하의 지출한 금액도 인정이 되고, 다음은 우리가 자,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재개발에 따른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도 인정이 되고, 장애 철거 비용, 장애물 철거 비용 등이 자본주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걸 암기해도 좋지만 암기를보다는 이런 자본적 지출액들이 있겠구나. 자, 그런데 2016년 개정에서 이런 자본적 지출액에 할지라도 세금에서 매출전표 계산서 등의 세금 계산서 등을 수치해서 보관한 경우 한정해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등의 확인된 경우 하나에서 인정이 된다는 것을 확인 좀 해달라. 이미 실무적으로 이렇게 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확인되는데 법령에 명시를 해놨으니까 자본적 지출액이 할지라도 우리가 자, 세금 계산서 등을 자, 수치 보관한 경우 한정해서 인정이 된다는 거. 물론 양도 이미 그래 적용하고 있었는데 자본주의는 범위를 정리해서, 그래서 개정세법 자료에 그 내용을 좀 제가 정리해놨죠. 자, 개정세법 10페이지 6번 자본적 지출의 필요경비의 인정요건 보완이 나오죠. 보고 계시죠? 자, 그 내용에 개정 이유도 보시면 알겠지만 법적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이렇게 보완을 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액에 우리가 인정도 이런 법적 증빙서로 세금 계산서 등의 확인 등에 한해서 인정되는 걸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양도비는 당연히 자, 양도 팔 때 지출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양도하면 양도 자산에 직접 지출한 자, 비용이 공제가 되는데, 그러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국세 지명에 해당되는 증권거래세, 왜 증권거래세, 주식거래가 있으니까 대주주에 대한 시장 안에서 그럴 때 증권거래세도 양도비에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양도소득, 과세 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뭐 인지대 등도 자, 인정이 되는데, 과표 신고서 자, 작성 비용은 세무 대리 비용, 법무 비용. 우리가 세무사한테 줍니까? 우리가 자, 양도 신고를 지금 못하면은 대리시키죠. 그러면 돈 달라고 그러죠. 이런 세무 대리 비용도 양도비 범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비용은 다 알죠? 중개 수수료 등도 계약서를 본인이 쓰지만은 중개선견을 통해 쓰잖아요. 그럴 때 계약서 작성 비용, 중개 수수료 등도 양도비 범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인지도도 언급했지만은 과표 신고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즉 자, 세무사 대리 비용 또는 중개 수수료 등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은
너무 지엽적이니까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이 양도비 범위로서 인정이 되는데 역시 이런 양도비 등도 세금 계산서 등의 확인 등 한해서만 인정이 되어지는 거면서 자양강장이 모두 항상 세금 계산서 등의 확인됨을 한해서만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양도비는 자 만기 전에 매각으로 발생한 매각 차손이 있습니다. 매각 차손도 양도비 범위로서 인정이 받습니다. 그래서 매입한 채권을 만기 때 보유하면 채권을 옹금하는데 만기 전에 팔므로 발생한 손해가 있으면 이걸 매각 차손이라고 그러는데 매각 차손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자양강장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범위에서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이래서 실실 그러면 자양강장제를 드시는 과정의 틀 봤죠. 그러면 이제 342페이지 축에 의할 때 이런 자 양도가의 취득가를 축에 의해서 양도 차익을 산정을 할 때 매매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 긴축했다고 그랬죠. 이럴 경우 매매사례가액은 양도한 사는 유산 매매 가액이 될 것이고 유산 감정가액은 감정가액의 우리가 평균액이 되겠죠. 한 군데만 감정력이 우리가 독단이 있으니까는 이상의 감정기간의 평균액이 감정가액이 되고 근데는 환산가액이란 취득가액을 주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이 환산가액은 이런 환산하는 식이구나. 그 식만 한번 봐주면 돼요. 양도. 자,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곱하기 자,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자가 환산가액의 식이거든요. 그래서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자 모르면 매매사례 모르면 감정가액 자의 환산은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분모고 분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라는 이런 시기에서 환산이 이루어진다는 거 뭐 지금 암기하지 마시고 이런 환산가액을 구하는 식이 있구나. 환산가액. 그래서 양도장이 알고 있는 걸 환산하기 때문에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가액을 기준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가액을 기준시가로서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시가, 주식의 기타산, 파생상품의 기준시가가 다 산정이 이루어지는데 중에 토지하고 건물에 있어서 자 가장 기본 기준시가 하면은 토지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뭐 기본 좀 잡아달라. 그러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자 기준시가면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러면은 매년 5월 말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 매년 4월 말에 공시한 공동주택인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축에 의할 때 우리가 매감환기라고 하는 우리가 틀에 한번 확인해 봤죠. 그러면 축에 의할 때 나머지 자 기타 필요면은
계산공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46페이지 필요금 계산공제 봐보세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자 법에서 공제받을 금액이라고 그랬죠. 이 계산 공제는 어떻게 산정하냐?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 공제율이 있겠죠. 그럴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입니다. 기준시가를 곱하지만 취득 당시라는 거. 그럴 때 공제율 하면은 3%짜리, 7%짜리, 1%짜리로 구분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3%짜리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3%, 단 미등기 양은 0.3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2%, 7%짜리가 중요한데 7%짜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대,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는 7%, 나머지는 1%짜리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역시 1%가 계산공제율이 돼서 3%, 7%, 일명 쌈7일 이런 틀로서 구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공제는 3%, 7%, 1%도 앞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계산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공제율이 적용이 돼서 공제액을 산정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 우리가 계산 과정의 규정을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쉬운 내용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도 항상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 틀, 매감한계 추계가 순서 이런 틀을 잡아놓고 언급한 대로 취득가액의 결정, 자양강장제 틀, 계산공제율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계산 과정을 통해서 뵙죠. 수고하셨습니다.